아까 84번 풀었죠. 243페이지 하나, 그리고 뒤에 또 하나. 우선은 그래도 최근 문제가 없죠. 88번 하나 보고 안 푼 건 숙제입니다. 88번, 91번 뭐 이렇게 보고 최고라도 앞에서 한 적 한 번도 없죠. 앞부분에서 한 적 없죠. 그런 적 거의 없죠. 원장 선생님 한 번 있었어요. 몇 문제? 한 문제? 알았어. 한 문제. 알았어. 한 시간 남았 돌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우선은 88번 봅시다. 숙제로 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숙제로 내주진 않았다고? 네, 그냥 수업 시간 때. 네, 알겠습니다. 눌렀지. 네. 88번. 우선은 문제가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어. 그래서 이거 150번 150번을 반복을 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공의 그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습니다.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오른 것은 이거는 뭐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x가 확률변수인데 지금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150번을 시행했을 때 짝수 5분의 2 확률변수 x는 지금 거기서 나온 대로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횟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얘는 좀 사전치고는 그렇게 막 어려운 감은 없습니다. 어려운 감은 없습니다.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분산이 36이라는 거는 여기 n과 p를 보고 지금 분산은 n, p, q n, p, q가 분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규분까지 내용 다 배운 거죠? 15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은 몇이야? 6, 36 맞네요. 그래서 분산은 맞았더라. 근데 여기는 확률 구할 때 얘는 부등호, 얘도 부등호야. 근데 니은은 등호야, 등호. 그러니까 이거는 등호도 가능한 겁니다. 등호는 어차피 확률 변수가 지금 횟수기 때문에 우선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보세요. p가 x가 0일 때는 150 컨비네이션 0, 그 다음에 5분의 1에 0제곱 0제곱 5분의 3에 150제곱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n x가 150 얘는 150 컨비네이션 150 5분의 2가 150 5분의 3이 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두 개 대소 비교하는 거야. 얘하고 얘는 둘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크냐 얘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니은은 틀렸다. 이제 디귿은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두 개를 이제 곱하죠. 두 개를 곱하면 60. 이게 n 그 다음에 2개 제곱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z로 바꿔서 물론 z로 생각 안 하고 곧바로 구할 수 있어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z로 바꾸면 51에서 60을 빼고 6으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 얘를 z로 바꾸면 12를 6으로 나누면 2보다 크거나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지금 2 이거 그냥 아는 사람은 얘가 0이니까 2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 있죠.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을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거는 맞았다.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다. 넘어봅시다.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은) 수직선의 원점에 A가 있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원점에 A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4 이하면 오른쪽으로 1만큼 그리고 5 이상이면 왼쪽으로 1만큼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4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확률이 3분의 2죠. 그 다음에 4 이하면 3분의 1, 5 이상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다 뭐냐면 한 번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지금 각각의 확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16,200번 16,200번을 이 시행을 반복을 했대. 그래서 A의 위치가 5,700 이하 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000K.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야? 확률 변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우선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횟수, 그러니까 뭔 횟수? 어떤 횟수를 구할 거냐면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합시다. x.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 16,200번 중에서 그죠? 그럼 우리 우선은 위치가 5,700번 이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가 x번 나오면은 지금 당연히 총 16,200번을 지금 던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16,200 마이너스 x 지금 얘가 나오는 횟수면 5 이상이 나오는 횟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A의 위치를 그러니까 뭐를 확률 변수로 쓸지를 봐야지. 위치 예를 들어서 위치를 뭐 x로 할 건지 y로 할 건지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우선 이렇게 써놨어. 지금 16,200번을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지금 4 이하의 눈이 나올 횟수를 x라고 했어. 그럼 우선은 지금 x는 오른쪽으로 1만큼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200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니까 지금 얘가 우리는 5,700 이하일 우선은 확률을 구한다. 우선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첫 번째. 지금 요거 x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거를 5,700 이하인데 이거를 x로 표현해서 이렇게 확률을 구한다. 이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를.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우리가 따져봅시다. 그럼 얘는 2x. 그 다음 얘는 21,900. 맞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만 960. 이거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x가 19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z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당연히 평균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x는 요 횟수야. 근데 16,200번을 보고 있어.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16,200 그리고 확률 3분의 2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 어차피 z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거죠. 얘가 n이고 얘가 p입니다. 두 개를 곱해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뭡니까? 3분의 1. 3으로 나누면 5 1800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3분의 1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러면은 6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1800 그 다음에 분산은 6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다 했어. 요거를 통해서 이건 또 역시 확률 변수는 x야 여전히. 그래서 얘를 z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150, 150을 60으로 나누면 60분의 15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다 됐죠? 이제 표를 보시고 2.5 0에서부터 2.5까지 확률이 0.494입니다. 그러면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0.994 이렇게 되겠지. 0.994 이게 0.994 그래서 K값 지금 0.994고 1000 곱하면은 994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따질 때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잘 살펴본 다음에 찬찬히 정리해 가시면 오히려 여러분 뭐 지금 통계 배우고 있지만 통계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거를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통계의 정답률은 더 높습니다. 정의 수가 정답률이 제일 떨어질 거야. 이제 사실 뭐 더 할 게 없어서 지금 하나 할까? 잠깐만. 그냥 이렇게 합시다. 통계적 추정을 내용을 조금 설명을 우선 조금 할게요. 한 절반 정도 할게요. 그 원장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던 것 같은데 뭐 얘기해봐.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들었을 때는 질문 받고 통계 적용부터 뒤쪽 해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략 뭐라고 하셨는데? 몰라? 잘 모르는 거지? 생각이 있으신데 그 내용은 모른다. 이런 거지. 뭐야? 좀 짜신 것 같아가지고. 너네 지금 이것도 시험 보니? 네. 언제 봐? 이것도 아마 27일 걸려서 준비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이 오늘 제외하고 4번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통계적 추정 한 2번이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뭐 한 번 시험 볼 수도 있고 한 번 이제 못했던 거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얼추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우선은 선생님 이거 간단히 얘기하고 원장 선생님 또 설명할 거 있으면 어차피 선생님 다 안 할 거야. 좀만 할 거야. 좀만 하고 그 다음에 영문대는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많지도 않잖아요. 우선 설명 2번 들으세요. 내용. 지금 여러분 그 통계적 추정이 여러분한테는 그래도 제일 통계 중에서는 제일 어려울 거거든. 설명 뭐 여러 번 들어도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선은
저는 얘기하고 그냥 들으세요. 다음에 내가 원자설에 대해서 개념 설명 한 번 더 해달라고 또 얘기할 테니까. 우선은 추정. 현재적 추정입니다. 결국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요즘 뭐 나오는 뭐 선거나 뭐 이런 거 되게 다 많이 나오죠. 우리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어떤 학교의 성적을 조사한다. 그럼 그냥 전체에 대한 그 집단을 그냥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를 얘기할 때 뭐 전체 인구를 봤을 때 뭐 전체 인구가 몇 명이다 뭐 이런 게 그냥 전체 집단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 그건 아니죠. 조사를 할 때 뭐 전수조사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전수조사를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모든 걸 다 조사하기가. 그래서 그거의 일부를 조사하는 거야. 일부를 조사해. 그래서 일부를 조사하는 거를 우리는 추출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해. 그럼 뽑아질 거 아니야? 우리 이 뽑은 거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추출을 해. 그 녀석이 표본이야.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표본이 예를 들어서 이건 뭘 정해야 돼? 개수를 정해야 되겠지. 무작정 뭐 100개를 뽑을지 1000개를 뽑을지 그거는 모르잖아. 그래서 우선은 표본을 뽑는데 표본의 개수를 n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n개를 뽑아. 뭐 10개를 뽑든 100개를 뽑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 표본 있잖아. 이 표본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x바라고 해요. 보통은 x바. 이게 표본. 아니야, 표본이 아니고 이게 표본이라고 할게. 우선 x1을 표본이라고 할게. 그냥 x1을 이거 뽑은 걸 x1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이 표본 있잖아. 표본이 근데 우리가 이 모집단이 있으면 거기서 한 번만 추출하는 거 아니거든? 이거를 여러 번 추출할 수가 있어. 맞잖아. 그래서 그 표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x1, x2 이런 표본들이 있어. x3 해가지고 얘를 xn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들의 표본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의 평균. 그럼 이것들의 평균은 어떻게 해? 이걸 n개를 뽑았지. 결국 n개를 뽑았잖아? 이거랑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건 표본의 개수고 요거는 그냥 n번 시행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이거 n개 뽑았으니까 n으로 나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한다. 표본 평균. 표본들의 평균이라고. 표본들의 평균. 그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본 평균을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다.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이게 위에 짝대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추정의 목적이 뭐냐면 이 추정, 그러니까 추출해서 표본에 대한 거를 조사하고 있잖아. 이 조사를 한 거 가지고 한마디로 모집단이 어떨 것이냐를 예측하는 거야. 결국 그 과정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TV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오차 몇 퍼센트 한도 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게 이거야. 그래서 일부를 조사하고 전체를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모집단이라는 걸 얘기했잖아. 그럼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은 뭐가 있겠어? 그러면 모집단에도 평균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모평균, 모분산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평균은 그냥 모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모분사는 모집단의 분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중에서 뽑아낸 게 표본인데 그 표본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했다. 뭐 여기까지 얘기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본, 당연히 표본 분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도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우리가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표본 평균은 이렇게 이해가 가죠. 근데 표본 분산 우리 보통 어떻게 계산합니까? 당연히 우리 이거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x1에서 x바 빼가지고 제곱하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이거 배우지 않니?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 이거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지금 표본 분산이잖아. 표본 분산. 근데 거기서 보시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250페이지 잠깐 보세요. 보세요. 이걸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그냥 써 있고 그 다음 내용 똑같이 나왔어. 그냥 우리가 산술 평균 구하듯이 쫙 더한 다음에 총 도수로 나눈 게 그냥 표본 평균이잖아. 근데 여기서 표본 분산은 어떻게 나왔어? n으로 나눈 게 아니고 n-1로 나눴어. 맞지? 그치?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이게 사실은 표본 분산의 n-1로 나눠주는 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 책에도. 그냥 고등학교 책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눈 게 아니고 n-1로 나눈 것이다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n이 아니고 한마디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눴다 정도. 이게 끝이야.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n-를 나눈 게 표본 분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건 따로 얘기 안 할게. 루트만 씌우면 되는 게 표본 표준 편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국 추정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는 표본 평균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봐봐.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 x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렇게 했어. 근데 요번 단원에서는 확률 변수가 x가 아니고 x 바로 바뀝니다. x가. 이게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 한마디로 확률 변수로 바뀐다 이거지. 표본 평균이.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 이것도 문제가 표본 평균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가 x냐 x 반야만 구별하면 되는 거지. 근데 x반은 뭐라고 했어? 모집단에서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문제 자체에서 추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확률 변수가 표본 평균을 바뀌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확률 변수가 x 반지 x인지 우선 그것도 구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표본 평균이 얘라고 했어. 근데 사실 표본 평균이 한 개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표본 평균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n개를 뽑았잖아. n개를 뽑아서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짓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근데 원래 다 못하지. 다 못하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표본 평균이 얘 말고도 또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는데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으면 또 그거의 평균이 있겠지. 표본 평균이 여러 개면 그러니까 x바가 1번도 있고 x바가 2개가 있을 수 3번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겁나 많겠지.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표본 평균에 그러면 표본 평균에 평균이 있을 것이다. 표본 평균에도 평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표본 평균은 얘라고 그랬잖아.
이거의 기대값. 이게 바로 표본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평균의 평균. 그죠? 이게 표본평균의 평균이야. 근데 표본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냐면 여기 모평균 그 다음에 모분산을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모평균, 모분산. 그러면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거는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에 다 나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표본평균의 평균은 m과 같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x 바로 바뀌었죠. 그러면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것들에 이제 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평균의 분산은 얘는 이거다.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표본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걸 루트 씌우면 돼요. 얘는 표준편의 시그마.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건 알아야 돼. 이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표본평균이 확률 변수가 됐을 때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표현 자체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확률 변수가 표본평균이 됐을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게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오늘 신뢰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뢰 구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것만 우선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거 또 얘기 또 들으세요. 원장님한테 또 이어서 아무튼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용어 우선 용어를 기억해야죠. 모집단이 뭐고 그 다음에 표본이 뭐고 표본평균이 뭐고 표본평균의 평균이 뭔지 그리고 x바가 표본평균을 의미하는데 표본평균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평균 즉 표본평균의 평균을 표현한 게 바로 이거다.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인데 얘는 모평균과 모분산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관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물론 이거에 대한 어떤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내신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은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는데 수능에서는 지금 이거를 증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거기는 문제들 있잖아. 거기 문제들을 그냥 조금씩 보고 갈게요. 숙제는 최대한 적게 내줄게요. 최대한 적게. 최대한 적게. 지금 이런 내용들로 그냥 살짝쿵 가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유형 5번까지 심지어 갈 수 있어요. 유형 6번부터 모평균의 추정이고 이거 뒤에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뭐 그냥 하나씩 풀고 숙제는 한 절반만 조금만 내줄게요. 우선은 페이지별로 조금씩 볼 건데 우선은 문장제 문제 말고 문장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면 되는데 꼭 이 추정에서는 막 2번 같은 문제 막 갑자기 이런 거 헷갈리거든요. 이거 같이 보면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번 볼게요. 2번. 거기 표가 이렇게 나왔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어느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근데 x 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이다. 이때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이 20.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 크기가 20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x 바의 지금 v 분산, 이걸 구하는 문제죠. 아, 그러면 이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뭐 사실 뭐 정규분포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의 의미를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얘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시그마 제곱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n이 2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2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야. 맞지?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우리가 뭐야? 얘는 이거잖아.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이잖아. 이 시그마 제곱이. 그러면 분산 구하면 되잖아. 분산 구하면 되는 거야. 분산. 그럼 분산을 구하는데 x 제곱의 평균이 나왔어. 그럼 분산을 우리가 배우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맞잖아.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돼. 얘만. 평균만 구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거 지금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당연히 6분의 5가 되겠지요. 어차피 우리가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와 B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평균은 각각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이잖아. 그래서 2A 플러스 4B가 2X다 이렇게. 그럼 A하고 B를 구해야 돼. 근데 이거를 이용 안 했잖아. 얘 해야지. 얘는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그러면 4A 플러스 16B 이렇게 된 거야. 뭐 다 됐지 뭐. 그래서 4A 플러스 16B가 3분의 16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B를 구하고, AB를 구하는 순간 평균이 나오고, 평균이 나오는 순간 분산이 나온다. 그럼 분산이 나오면 20으로 나오면 그게 답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B는 그래도 구해야지. 뭐 하나는 구합시다. 얘는 4를 그러면 4B가 6분의 1, A는 6분의 4. 이렇게 AB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 평균인데 2죠? 그것만 맞으면 계산은 따로. 평균이 맞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답으로 갈게요. 그냥 15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표준 정규분포까지 가지 않는, 그냥 이거는 그냥 문제인데, 근데 갑자기 나오면 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죠 뭐. 그죠? 이거 하나 풀어갖고, 그러면 그 4번은 지금 못 풉니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실내로 나오는 거는 지금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정보 문제에서 이제 앞에는 방금 풀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
8번 하나 봅시다. 그래도 2020년이니까 비슷해 문제들이 지금 현재는 유형이 똑같습니다. 볼게요. 8번은 1이 적혀있는 숫자가 10개 2가 적혀있는 거 20개 3이 적혀있는 거 30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추출을 할 때 추출하는 방법은 복원과 비복원이 있습니다. 복원하면 뽑고 다시 집어넣고 생각하는 거고, 비복원은 뽑고 다시 뽑고 다시 집어넣지 않는 그 정도 용어만 그냥 배우면 되겠죠. 근데 지금 8번은 복원을 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시행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를 10번을 시행한대요. 10번을 반복해서 확인한 10개의 수의 합 10번. 그래서 그 합 10개의 합을 확률 변수 y라고 한대요. 다음은 확률 변수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다. 과정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런 거잖아. 한 번 시행했을 때 우리가 60개가 있잖아 총. 그래서 거기서 확률 분표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박스에 여기 다 있죠. 확률로.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한 번 시행했을 때, 한 번 시행했을 때 얘가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당연히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평균 거기 이렇게 나왔죠? 모평균 이거 보고 그냥 모평균 구하는 거야. 각각 곱해서 더한 거. 그래서 x에 대한 평균 얘는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이렇게 썼죠. 그래서 6분의 14 3분의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구해놓은 거야. 그죠? 그래 그렇대. 그러면은 이거 뭐 어려운 게 없네요. 그죠? 9x도 이제 구하네. 그럼 이거를 구한 게 가네. 이건 뭐 직접 구해야지 뭐. 평균의 제곱에서 아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6분의 1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얘는 27. 그죠? 이게 제곱의 평균. 그리고 3분의 7의 제곱. 이거를 계산한 게 2x. 얘가 9분의 5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가는 됐고 거기서 이제 보기가 있으니까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 바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다. 3분의 7. 그래서 3분의 7이 되고 그 옆에 나가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누면 된다. n은 10번을 시행했으니까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10으로 나누면 18분의 1이죠? 18분의 1. 이게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주머니에서 n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x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n을 거기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10 곱하기.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냥 뭐라고 했냐면 y를 이거는 뭐 과정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네모 박스에 있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썼어. 이렇게 10개 더한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 그리고 나서 이 y는 10x 바의 평균 이렇게 되죠. 근데 평균 자체는 변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지? 1차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 이 10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알겠죠? 그렇게 돼요. 그럼 다 됐지 뭐. 이거 구해놓은 거. 끝났어. 그냥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렸는데? 잠깐만. 어디 갔어? 이거 3분의 7이 아니야? 내가 뭘 못한 거야? 요즘 듣죠? 아 V. 미안해요. 아 이건 맞고요. 지금 요거죠. 요게 다죠. 요게 다죠. 얘가 이제 V 10x 만들. 이 10은 분산에 빠져나올 때 10의 제곱으로 곱해지죠. 그래서 100 V x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제 나의 100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100, 18분의 100이 9분의 50.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연습 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PQR의 합은 4번 6분의 39, 6분의 37, 6분의 37이 답이에요. 그 다음 유형 2번이 많이 좀 읽을 게 많죠. 이것도 좀 오래된 문제라서 이건 그냥 대표문항 10번 풀게요. 1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 몇 분? 나사전이군요. 10번 보고. 는 정규분포 10,2의 제곱 얘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평균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Z 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변수 X 모집단에 대한 얘기. 여기서 n개를 뽑아가지고 표본평균에 대한 확률변수 X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또 확률변수 Z가 있대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은 이게 뭐냐?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막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확률변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평균이 10이란 소리고 그 다음에 분산이 2의 제곱이란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확률변수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n개를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이 평균은 똑같이 적용이 되죠. 똑같이. 근데 분산만 이렇게 바뀐다. 이게 다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v x바 표본평균의 분산이 n분의 4가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거 됐습니다. 맞았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봅시다. 근데 얘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표본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평균이 10이야.
그러면 얘는 10을 기점으로 10-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고 얘는 10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10이라는 게 평균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 이거를 z로 바꿔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10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니까 10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10-a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확률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냥 평균이 10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죠. 그래서 맞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봅시다. 얘는 이거를 z로 한번 바꿔봅시다. 얘를 z로 바꿔. 그럼 z로 바꿨어. 그러면 a-10 나누기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2입니다. 루트 n분의 2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것만 바뀐 거야. 이것만. 이거. 그럼 얘도 z고 얘도 z야. 근데 둘이 같대. 얘는 b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얘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 둘의 확률이 같기 위해서는 이 둘이 대칭이 돼야 돼. 뭐에 대해서? z의 평균이 뭐야? 확률에서 z의 평균은 0이잖아. 0을 기준으로 둘이 대칭이 되겠다. 이 얘기는 결국 b와 루트 n분의 2분의 a 마이너스 이게 더하면 0이다. 이 얘기야. 이 얘기죠, 이 얘기. 그죠? 그래서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는 a 마이너스 10 얘를 이제 곱하고 넘겨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식하고 이식 똑같은 거네요. 둘이 똑같네. 맞았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같다, 맞았다, 다 맞았다. 지금 문제를 보면 다 우리가 아까 배운 걸로 웬만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표본평균이 뭐다, 그리고 n이 뭐다, 뭐 이런 것들만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생님 오늘 숙제는 아까 그 앞부분 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앞부분에 안 푼 거랑 그리고 19번까지만 내줄게요. 19번 그리고 19번 그리고 실내 구간, 실내도 이런 말이 나오는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실내 구간, 실내도 되게 숙제 적죠? 유형 3번에서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고 16번 우선 볼게요. 16번 네?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말이 없잖아요. (16번) 지금 A 주머니 B 주머니 B가 있고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에 1, 2, 3, 4가 있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우선은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지금 3의 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가 나오면은 A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A에서 두 개 뽑아 두 개를 꺼내. 그 다음에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의 차를 기록한 후 공을 꺼낸 주머니에 이 두 개의 공을 다시 넣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의 배수가 나오면 A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수의 차를 적고 그 다음에 다시 넣는데 근데 3의 배수가 내가 잘못했네요. A에서 임의로 두 개 나온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두 개를 꺼내요.
B에서 2배. 꺼내는 게 적혀있는 수의 차.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수의 차를 구하는 거야. 수의 차. 차.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시행을 두 번을 하는 거야. 두 번을 했을 때 지금 기록한 두 수의 두 개의 수의 평균. 두 개 평균. x 바라가 x 바가 2일.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추정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 추출한 게 두 번밖에 없거든. 이거는 직접 구하는 문제야 그냥. 이건 그냥 뭐 거의 그냥 확률을 구하는 문제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일 것이고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두 개를 뽑아. 두 개를 뽑아가지고 수의 차를 확인하는데 지금 그게 확률 변수 x바야. x바. 근데 x바가 2. 그러니까 평균이 2가 되는 거잖아. 두 번 뽑아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2가 될 수도 있고 차가 지금 1, 3이 될 수도 있고 맞지? 3, 1이 될 수도 있고 1, 3이 될 수도 있고 또 차가 여기는 최소 지금 2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경우를 지금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라는 것은 지금 A하고 B를 나눠서 썼을 때 지금 얘가 그 차가 3일이 나오는 거랑 2가 나오는 거랑 1, 3이 나오는 경우를 각각 구한다 이거야. 그냥 각각 구한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3일 A에서 차가 3이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이건 안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그쵸? A에서 차가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얘가 이 차가 2가 되고 2가 되고.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3의 배수를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지. 3의 배수가 나오고 또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이거 AB가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거 다시. 이게 AB가 아니고 그냥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고 첫 번째에서 차가 3이 나오고 두 번째 차가 1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차가 2, 두 번째 차가 2 첫 번째 차가 1, 두 번째 차가 3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할까 합니다. 각각 구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이 차가 3이 나오는 경우는 얘는 차가 3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차가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차가 3이 나오려면 우선은 B를 뽑아야 돼. 그럼 B를 뽑으려면 지금 그 확률이 3분의 2야. 그럼 3분의 2 하고 지금 4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돼. 4개 중에 2개를 꺼내. 4개 중에 2개를 꺼내.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꺼냈을 때 우리가 4개 중에 2개를 꺼냈을 때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차가 3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4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됐어. 결국 이 얘기는 뭐야? 한 번 시행했을 때 차가 3이 나올 확률이 얘라는 거야 그냥. 그지? 그 다음 한 번 또 시행했을 때 차가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죠? 차가 1이 나오는 경우는 3의 배수가 나왔을 때는 3분의 1. 그럼 3분의 1 하고 3개 중에 2개를 꺼내잖아. 그럼 3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돼. 3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돼. 그러면 그 중에서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두 가지가 있죠. 3, 2,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2야.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4개 중에 2개를 꺼내. 4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지금 1, 2, 3, 4가 있어. 2개를 뽑았을 때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1, 2, 2, 3, 3, 4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결국 이 얘기는 뭐야?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요게 차가 3이 될 확률이고 얘가 차가 1이 될 확률이라는 걸 기억해두면 요 그대로 쓰면 되거든.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겠다. 차가 2가 될 확률. 그럼 차가 2가 될 확률은 우선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고 이제 분자 3의 배수 아니 저기 3의 배수가 나왔어. 1, 2, 3 중에 두 개를 뽑아. 근데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1, 3, 2, 4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이게 2가 되는 거야. 이게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제곱이 지금 이 두 번째 경우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1, 3은 요거하고 똑같잖아 확률이. 그래서 요거 똑같이 이제 곱해주면 세 덩어리가 나옵니다. 세 덩어리. 그거 더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뭐 정규분포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두 번의 시행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81분의 5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얘는 9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9분의 1 나오냐? 잠깐만. 9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9분의 2. 3분의 1. 맞아요. 나옵니다. 그 다음 것도 당연히 마지막도 첫 번째랑 똑같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더한 게 답이에요. 이거는 사실 추출은 했지만 그냥 우리가 확률 문제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 그냥 겉만 통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19번까지 앞에 정규분포도 노트 문제 몇 개, 그거만 숙제가 되죠. 나머지 뭐 진도상이라는 건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